자, 이번 시간에는 제2작업의 목표값 찾기 및 필터에 대해서 하는데요. 전부 다 하지 않고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에 작성했던 조건부 서식 파일이 최근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조건부 서식 엑셀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받은 걸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찾아보기 눌러주셔서 바탕화면을 눌러주시면 되죠. 바탕화면에 보시면 좀 전에 받아두었던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저장해 놓은 조건부 서식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엑셀 파일 클릭해 주시고 열기 눌러 주시면 이번 시간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는 1작업에 관련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제2작업에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작업 시트에 있던 내용을 2작업 시트로 먼저 복사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문제는 ITQ 한글 엑셀 기출문제로서 2022년도 7월 9일날 시험을 보아서 KPC 사이트에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2작업에 대한 건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자, 1작업 시트에서 B4에서 H12까지죠. 자, 그럴 때는 B4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Shift 키 눌러주시고 H11을 눌러주시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 다음에 복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눌러주시고 C 눌러주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상태가 바로 복사가 진행이 돼서 임의 저장소에 저장이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럼 제2작업으로 가셔서 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조건의 내용을 보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B2 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클릭하시고 자, 붙여넣기 할 때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열 너비들을 유지하면서 붙여 넣어야 다시 수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2작업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B2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붙여넣기 옵션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열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앞에서 1작업에서 했던 내용 열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막 즉 열 너비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또 다시 맞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 너비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 너비가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붙여넣기 뭐죠? 컨트롤 V,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여기처럼 열 너비가 행 높이는 아닙니다. 열 너비만 유지가 되면서 제대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목표값 찾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B11에서 G11셀을 병합하라고 되어 있죠. B11이면 여기입니다. 눌러주시고 G11이면 여기죠. 마찬가지로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병합만 하라고 했을 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 병합만 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드롭다운 단추 눌러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을 다 하고 내용을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병합 다 병합이에요. 셀 병합인데요. 이 병합은 그냥 이 셀만 합쳐지고 내용은 왼쪽에서 입력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단 셀 병합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여기에서 깜빡깜빡거리죠? 자, 뒤로 돌아가는 거를 컨트롤 Z라고 그랬죠. 컨트롤 Z 누르면 다시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병합이 안 된 상태로, 병합이 안 됐죠. 지금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병합이 안 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차이점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B11 누른 다음에 Shift 누르고 G11 눌러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가운데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아까는 그냥 셀 병합만 했을 때는 왼쪽에서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자, 그래서 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지 않느냐면 여기 가운데 맞춤이라는 말이 설명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그냥 셀 병합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컨트롤 Z 눌러주시고, 자, Z 두 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병합이 안 된 상태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드롭다운 단추 눌러서 셀 병합만 하는 방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병합 이렇게 눌러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경계선이 다 없어지고 하나의 셀처럼 합쳐졌죠. 그리고 B11번지가 여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B11번지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눌렀다가 여기 눌러주시면 그냥 여러 개의 셀이 합쳐졌지만 B11 맨 왼쪽에 있는 걸로 번지는 나타나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병합만 일단 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커서가 여기에만 깜빡깜빡거려요. 왼쪽에 깜빡거립니다. 자, 병합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성공 전제의 냉방 능력 평균이라고 여기에다 입력하래요. 요 병합한 다음에, 셀을 병합한 다음에,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더블 클릭하기 싫으면,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 내용도 입력하셔도 돼요. 수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일단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H11셀에 H11셀이면 여기죠. 11셀에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을 구하는데 무엇로 구하려면 D-average 함수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D-average 함수는 앞에서 함수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거의 같아요. 자, D-average든 D-sum이든 D-max든 관계없이 가로 안에 인수가 몇 개가 들어간다고 했죠?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즉 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구할 거냐, 필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크리테리아. 여기 되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들어가는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려면 먼저 표 전체를 범위를 잡으라고 그랬죠. 표 전체를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항목까지 포함한 전체 표.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어디에다가 먼저 클릭해야 되죠?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함수를 먼저 입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놓고 는 해주시고 어디에다 입력하라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 표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에버리지라는 거죠. D 에버리지. 그러면은 여기서 DA만 치시면 나올 거예요. D 에버리지. 자, 그래서 D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범위 잡아줬었죠? 표. 그래서 B2에서 H10까지 이 범위죠. 자, 이것도 빠르게 하려면 B2 클릭하시고 Shift 키 눌러주시고 H10 클릭하시면 전체 범위가 잡아지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콤마 찍어주시고 한 칸 띄워주겠습니다. 편의상. 필드 뭘 구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H11의 성공전자의 냉방 능력 평균을 구하래. 냉방 능력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냉방 능력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냉방 능력 필드가 냉방 능력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냉방 능력 클릭해 주시고요. 컴마 찍고 한 칸 띄우고 크리테리아 조건이죠. 조건을 보니까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했으니까 이 표에서 조건을 넣으라는 얘기죠. 뭐에 대한 거죠? 성공전자만의 것. 성공전자 어디 있어요? 브랜드에 있네요. 그죠? 브랜드의 성공전자. 브랜드라는 항목의 성공전자만 냉방 능력을 구하는 거니 여기 입력된 거를 그대로 조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성공전자인 거.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조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 함수명만 달라질 뿐이지 인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뭐 이렇게 잡는 법만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함수가 어떤 함수가 나와도 똑같으니까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범위 잡아주시고, 자, 만약에 그런데 브랜드하고 성공전자가 바로 밑에 안 나와 있고 여기 산별사가 여기 딱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없죠. 그 밑에 성공전자가 있으면 범위를 밑에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바로 쓸 수가 없을 때는 어디에다가 별도의 조건을 입력하라고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바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자 6633.333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목표값 찾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성공전자의 냉방력 평균 6633.3333 나와 있는 거를 얼마로 목표값을 바꾸고자 해요? 6634로 딱 떨어지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이게 목표값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목표값이 되는 거죠. 6634. 얘를 6634로 바꾸려면 누군가는 또 덩달아서 바뀌어지는 게 있겠죠. 그죠? 이 목표값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게 누구냐? 시원바람의 냉방능력. 시원바람의 냉방능력.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이게 목표값 6634가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공전자 냉방능력 평균 6633.333333을 6634라는 이 목표값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은 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시원바람 냉방능력. 시원바람 냉방능력이 현재는 6,905인데 얘가 얼마로 바뀌면 목표값이 되느냐, 그 목표값 찾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H11에 클릭하시고요. 목표값 찾기는 어디에 있냐면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가상 분석이랑, 얘는 숨어있는 그런 메뉴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가상 분석, 즉 내가 이러려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죠. 6634가 되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분석이라고 해요. 그게 실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내가 이렇게 목표값을 잘 잡으면 시원바람의 냉방 능력은 또 얼마로 바뀌면 되겠느냐. 바로 가상 분석이라고 합니다. 목표값 찾기 눌러주시고, 자, H11에 대한 거죠. 이걸 얼마로 바꾼다고 그랬죠? 6634로. 그래서 6634 목표값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6634 목표값 찾기죠. 찾기. 이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바뀌어야 되겠죠. 바꿀 셀은 바로
시원바람의 냉방 능력. 그죠? 얘가 바뀌어요. 시원바람의 냉방 능력이 얼마가 되어야 목표값을 찾을 수 있느냐. 목표값 6634를 찾을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6634가 목표값이 됐어요.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이 6634가 되기 위해서 보니까 냉방 능력이 아까 시원바람 냉방 능력이 6900이었었는데 6902가 됐죠. 이처럼 얘가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6633.33333이라는 값이 목표값 6634로 바뀌어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목표값 찾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는 끝났고요. 자, 이제 보시면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탭을 눌러 주시고요. 자, B11에서 H11까지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홈 탭의 글꼴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가운데 맞춤은 여기 문자만, 숫자는 오른쪽 맞춤이니까 문자만 클릭해서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예 해버리면 이렇게 그냥 바로 가운데 맞춤이 돼서 입력이 되는데 여기 가운데 맞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냥 셀 병합만 하고 가운데 맞춤은 나중에 문제에 맞춰서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바탕화면에 자, 조건부 서식인데요. 이거를 이제 이 부분만 지우고 목표값 설정으로 목표값 찾기, 그죠? 목표값 찾기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오늘 수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